사실 안 좋은 경우도 알아서 그러면 그래요. 안 되겠다라는 걸 잘 해야 되거든요. 피해가기만 해도. 그 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임상에서 나 부모님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나 공부 안 해 이런 아이들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그런 엄마들 특징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? 사실은 아이들이 6, 7세경에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. 네. 그것조차도 사실 부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를 생각하고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은 정말 큰데요. 부모가 헌신하고 힘든 걸 보면서도 공부를 안 하게 되는 아이들한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. 그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 3,000배 하러 간다. 예.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3,000배를 하는 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되면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선택이 아니라 이렇게 막 떠밀려서 하는 게 되거든요. 의무감에 해야 하는 거죠. 예.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공부를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많이 안 하고요. 그다음에는 이제 부모랑 사이가 안 좋을 때는 가정의 형편이 윤택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합니다. 심지어는 아이들이 시험 공부하다가 이거 공부하면 엄마 아빠가 좋아서 웃겠지? 라는 생각하면 공부하기 싫어져서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을 직접 만나보기도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, 이게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.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.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얘기 이제 안 하려면 정말 아이한테 부담을 이제 안 줘야 되는 건데요. 그렇다면 두 분이 생각하실 때 아이들의 공부 동기를 높일 수 있는 부담을 안 주면서도 정말로 그냥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? 가장 부모님이 많이 하시는 게 우리 애는 헝그리 정신이 없어서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네. 근데 사실 이제 헝그리 정신으로 공부하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봐야 되고요. 오히려 아이들이 공부할 때 공부하는 모습만 보고 즐거워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아이가 성적이 잘 나와야 즐거워해 주지라고 하면은 이 아이를 공부를 부담 안 주고 하게 하기가 어려워요. 네네. 그래서 넌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, 희망이다, 미래다 이런 말 말고요. 네. 공부하는 모습 자체를 즐거워하고 웃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 모습 보이고 싶어서 공부하면 부담감도 적게 아이가 공부를 하기가 훨씬 쉬워지죠. 네, 그래도 그 경우는 아이가 공부를 하니까 좋아라 할 수 있는데 공부 자체를 안 하는 애 같은 경우는 진짜 부모님이 속이 새까맣게 타실 것 같아요. 그렇죠. 근데 이런 거죠. 이제 아이가 학원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해도 그러면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칭찬하냐. 처음에는 그래 네가 공부하기 싫은데 학원 안 빠지는 것만 해도 네.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냥 칭찬해줄 거를 아이 찾는 눈높이부터 거군요. 시작하는 거죠. 지금 하는 거에서. 그걸 기반으로 아이는 조금 더 해볼까가 나오는 거예요. 네. 우리 강성태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세요? 네, 저도 이제 노 선생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.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이제 교육적 교수님께서는 자녀분이 계신데 과외 선생님을 이제 불러가지고 가르치세요. 근데 이 과외 선생님의 어떤 용도가 뭐냐면 수업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게 주 어떤 그 임무가 아니고요. 칭찬하는 겁니다. 이 선생님 칭찬 잘하면 계속 칭찬만 해주시라고 이렇게 주문을 한 거예요.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칭찬 많이 신경을 쓰시더라고요. 그렇군요. 또 아무래도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중고생 여러분들 마찬가지 느끼시겠지만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도 이제 놀고 싶다 하는데 딱 이 생각을 하면은 다시 앉게 되는 그런 이유가 사람마다 한 가지씩은 분명히 찾을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걸 찾는 게 어떻게 보면 공부보다도 우선이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 동기라고 하는 것은 아이 자신이 찾는 거고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그걸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. 자, 부모 함께하고 계신데요. 지금 11시 3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. 우리 석호 군이 정말 어머니 한번 웃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막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집중을 했던 것이 바로 영어 과목이라고 그래요. 사실 쉽지 않은 과목인데 우리 석호 군은 시험에 강아지는 영어 공략법을 어떻게 짰는지 한 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음을 단단히 먹고 책상에 앉긴 했지만 사실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다. 게다가 공부에 취미가 없었고 교재를 구입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책장에는 교과서뿐이었다. 이 교과서로 다른 친구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앞섰다. 교과서를 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을 잘 몰라서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시험에 나올 테니까 중학교 때는 그냥 외우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교과서를 다 그냥 외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.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교과서 내용을 통째로 외운다는 전략. 이를 위해 집에서 놀던 시간들을 암기를 위한 시간들로 채워나갔다. 지극히 단순하고 조금은 무모한 공부법. 그러나 이 암기법이 효과가 있었다. 성적도 조금씩 올랐고 공부에 대한 생각도 달라진 것이다. 처음에는 이제 잘 몰라서 선택을 하게 된 게 그냥 무조건 외워버리자는 암기였는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가
잘 모르는,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는 방향성도 없는 상태에서 암기를 하면서 이제 뭔가 문제도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흥미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영어 단어를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석호군은 예전에 봤던 단어장이 떠올랐다. 단어의 품사별로 페이지의 색을 구분한 단어장. 석호군은 단어장의 구성을 암기법에 접목시키기로 했다. 먼저 4가지 색의 형광펜을 준비한다.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모르는 단어들 중 형용사는 노란색으로 칠했다. 마찬가지로 명사는 분홍색으로, 동사는 보라색으로, 마지막으로 부사는 주황색으로 구분했다. 그런 다음 손으로 쓰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소설책을 읽듯이 반복해서 읽어내려갔다. 석호군은 단순 암기를 한 단계 발전시킨 이미지 암기로 영어의 어려움을 극복했고, 이에 탄력을 받아 더욱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다.